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우리 가정 경제를 바닥부터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떤가요? 우리 아이 경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경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또 샀는데 기대해봐. 남편 눈가에 주름이 더 자글자글하게 오그라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남편 왈, 꿈에 로또 번호가 나왔는데 결혼기념일, 아들 생일, 딸 생일이 적절하게 섞여서 환상적인 번호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로또 당첨을 꿈꾸며 삽니다. 돈을 쫓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로또 판매액은 해마다 기록을 세웁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로또 판매액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은 4조 3,181억 원으로 사상 처음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8.8%나 급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노동 수익은 한계가 보이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심리적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로또를 구입하는 것이 진정한 돌파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방도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TV를 켜면 여기저기에서 잘 나가는 래퍼들이 플렉스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고 침을 흘려가며 부러워합니다. 이런 과시에 대한 욕구는 1020 세대의 명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100만 원짜리 명품 신발, 150만 원짜리 클러치, 80만 원짜리 지갑을 사기 시작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조사한 1020 세대의 명품 소비 증가율은 2016년 8.5%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보다 24%나 늘었다고 합니다. 소비를 권하는 각종 광고와 현란한 문구에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 능력과 상관없이 등골 브레이커로 치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과소비를 정당화시키는 젊은 층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고민스럽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지 않은 이상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시장 경제에서 똑똑하게 소비하고 투자해야 저축도 소득도 늘어납니다. 그래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우리는 이에 관한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은 어른들만의 세계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돈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OECD 평균인 12.9%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 뉴스 기사거리일까요? 왜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세계적인 부자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빗 록펠러, 그의 자산 가치는 빌 게이츠 자산의 약 3배, 1920억 달러, 한화로 182조에 이르는 자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장부를 기록했으며 한 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금,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사업과 자선금의 내역을 작성해 나갔다. 록펠러가 사람들 중. 그의 이런 자세는 록펠러 2세에게 조기 금융 교육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고 이를 어겼을 시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록펠러 2세는 매주 토요일 용돈 교육 시간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용돈 기입장을 들고 한자리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사용처를 확인하고 용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 저축, 기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고 잘한 자녀에게는 상금을,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는 벌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록펠러 2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나는 항상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걱정했어요.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알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철저한 용돈 교육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미국 1호 가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주인공은 델 컴퓨터의 창업자 마이클 델입니다. 델은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 기기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 9만 6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36위에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기업 5위로도 뽑혔습니다. 기적의 사나이 마이클 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집에선 언제나 경제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저녁 식탁에서 늘 각국의 경제 이슈와 그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자주 등장하는 화제였어요. 델은 12세에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우표를 모아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파는 방식을 통해 $2,000의 이익을 남겼으며 16살 때에는 휴스턴 포스트지 구독 예약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18,000의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18세에 컴퓨터 회사를 $1,000에 매입해 5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젊은 CEO라는 명예를 거머쥔 마이클 델. 그가 말하는 자신의 성공 요인은 바로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니 가정경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나이는 고작 6살. 그는 6개짜리 코카콜라를 25센트에 사서 각각 5센트에 되파는 방식으로 묶음당 5센트의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11살 때부터 증권 중개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증권 거래소를 다니며 직접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며 주식을 공부했던 그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타고난 장사꾼이니 우리와는 다르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경제교육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 단언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부모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10대가 될 때까지 돈 이야기를 미룬다는 점, 그리고 부모들이 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어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에 똑똑하게 소비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세계적인 부자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경제교육의 힘이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의 소비 습관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은 만족스러운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면 더 좋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면 되니까요. 시작이 반입니다. 글로님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